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 신도시 내에서 돈 벌기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운정 배우부동산 대표 박재승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의 이 세태를 보면은요, 그야말로 경랑의 대한민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작금에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그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야 정치인들이 다루면 되는 것이지만 저희 같은 경제인들은 그 경제 정책 하나하나에 그 시비가 갈리고 그 목숨줄이 걸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되어져 갖고 나오는 정책들은 그야말로 초를 다투는 아주 숨가쁜 우리 경제인들의 목을 쥐는 그런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대주택에 앞서서 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 싶습니다. 자, 6.17 정책에 이은 7.10 정책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연달아 핵폭탄급 경제정책이 이탈이나 걸쳐서 지금 발표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7.10 대책의 그 어떤 실행 그 직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정국에 와 있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부동산 업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재의 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지는 이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현지에서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될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정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요즘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기다,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정책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임대주택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임대주택이란 과연 무엇인지 제가 한 가지 우리 유튜버님이나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을 하냐고요? 네, 저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임대주택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말을 듣습니다만은, 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임대주택. 자, 쉽죠? 쉬우면서도 조금 어렵죠? 네. 임대주택이라는 말 자체는요, 말 그대로 굉장히 해석 자체는 쉬워요. 그렇죠? 임대주택. 이게 국가나 지자체, 즉 정부가 주가 돼갖고 주택을 지어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개개인한테 임대를 해주는 주택 정책을 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임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임료라는 것을 지불하고, 임대료라는 것을 지불하고 매월 살아가는 그런 주택이 임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그러면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임대주택? 글쎄요. 임대주택 하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헷갈립니다. 사실
전문가인 저부터 아니면 이 부동산을 좀 한다는 분들조차도 조금 깊게 들어가서 임대주택의 종류, 그 다음에 임대주택 종류 그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나열해 보시오. 이렇게 질문하면 캐션 마크 팍팍 들어가면서 느낌표 팍팍 들어갑니다. 글쎄,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각 임대주택마다의 특성이 다 틀려서 그래요.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결국 임료를 내고 매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주택에 사는 것이 임대주택이에요. 지금서부터는 제가 마련한 도표를 통해 갖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아니면 간과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도표를 통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 그 리얼한 현장 안으로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큐!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정 신도시에서 영업을 하는 관계로 운정 신도시 전도를 앞에 놔두고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보냐면요.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앞으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땅들이 있어요.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지구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들이 앞으로 이제 차후 주택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공간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갖고 쭉 보면 운정 신도시에서도 아직도 2만에서 3만여 세대가 운정 신도시에 분양될 예정에 있고 지금 한참 토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22년까지 아마 분양이 모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주택 분양되어지는 주택 시장을 노리는 분들 또한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지금 이렇게 앞으로 향후 이제 주택 용지로서 이제 분양이 될 그런 노랗게 된 이 앞에 A자가 들어간 이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공간들인데요. 이 중에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 지도상 아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LH 공공임대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갖고 LH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 공공임대라고 써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 LH가 공공임대 목적으로 분양이 예정된 그런 토지예요. 그리고 현재 요 자리는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눈여겨보신 분은 금방 알겠지만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LH 밑에 공공임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공공임대. 자, 그러면 다 그렇게 써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러면 밑에 살짝 내려서 한번 볼게요. 자, 요 밑에는 A25블럭에 지금 향후 공급될 그런 LH에서 공급될 그런 주택인데 보면 밑에가 뭐라고 써 있냐면 LH 그리고 행복주택 60제곱미터 이하 1000세대. 자, 여기 또 나왔죠? 아니, 어차피 같은 임대인데 공공임대라는 말이 하나 나왔고요. 요 밑에 보면 행복주택이라는 이 단어가 또 나왔어요. 자, 요것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LH 보면 앞으로 LH 임대될 때가 이렇게 공공임대 옆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임대인데도. 그 다음에 저쪽 위에 올라가 보면 A1 LH 국민임대라고 써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의 1262세대. 지금 이렇게 갖고 여기저기에 LH 임대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임대라는 말 앞에 쓰여진 그 단어들이 전부 조금씩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공공임대라고 쓰여져 있고요. 어떤 거는 행복주택이라고 써 있고 어떤 거는 영구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임대주택 시장 안에서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임대주택 시장이 뭐며 임대주택 시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 현장을 향해서 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자,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임대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물론 이 말이 정답입니다만은 LH가 거의 대부분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서 임대주택의 정의는 이렇게 간단해요. 결국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임료,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거. 단, 이걸 왜 선호하겠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단, 그 금액이 일반 월세보다 저렴하다, 싸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청약 기준이 공고문마다 공고를 내는 지역마다 너무나 상이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임대 공고를 자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임대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임대주택 시장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있는데 그 구분짓는 기준들은 1차적으로 공공임대와 나머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공공임대 하나하고 나머지 3개를 묶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그 구분짓는 그 기준점이 바로 요겁니다. 분양 일정 기간 거주했을 때 그 거주 후에 분양 전환이 돼갖고 내 집으로 완전히 확정이 될 수 있냐의 기준점을 두고 1차적으로 나눠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공임대라는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보유 거주를 하면은 분양 전환이 된다. 이 부분이고 그 외 나머지 3개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 행복주택은 분양 전환이 안 되고 그냥 임대로서 살다가 끝을 봐야 된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대주택에는 총 4가지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4가지 중이 바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도 공공임대와 나머지 국민, 영구, 행복 이렇게 다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은 바로 분양 전환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를 두고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이 공공임대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분양 전환이 되니까. 그리고 분양 전환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임대주택 받아보신 분들이나 청약 공고를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를 측정해놔요. 일반 주택의 한 60 내지 70% 가격으로 공공임대 가격을 갖다 측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일정 기간, 즉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보면 여기 있죠. 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그러면 5년이나 혹은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분양 전환을 통해서 그 주택을 소유, 내 집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 일정 기간을 갖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살다가 분양 전환을 통해서 이제 소유를 하게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임대를 해다가 분양 전환을 하면은, 요게 내 집이 되는 거야? 요렇게 하면서 살짝 흥분하는 경우가 계신데,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분양 전환이라는 건 그냥 집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공짜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5년 내지 10년이라고 그랬잖아. 10년 뒤에 이 집의 거주자에게
매입할 것인지를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뜻이지 이걸 갖고 뭐 공짜로 무조건 주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이거 혹시 잘못 알고 계셨다가 흑심을 뭐 사심을 안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공임대는 일정 거주기간 뒤에 분양권이 주어지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임대는 분양 전환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뭐 아까 공공임대 외에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2년마다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여 조건만 계속 충족 안 하면 최장 30년까지 주거가 가능하고 국민임대 자격은 무주택 세대. 무조건 이거는 임대주택은요. 무조건 무주택은 기본이에요. 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 현황이 일정 부분 일치하고요. 대한민국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 영구임대는 마찬가지로 분양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국민임대보다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저소득층, 노령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하죠. 또한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국민임대는 30년, 영구임대는 50년. 그리고 이 임대료를 갖다가 측정하면 국민임대보다 영구임대가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이 영구임대 이 주택시장이에요. 자, 행복주택이라는 상품이 이제 최근에 새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행복주택은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그 다음에 특히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주택 입지 자체가요, 도심지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하지만 주택의 대상자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임의로 그에 맞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까탈스럽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좀 낮은 편이라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인은 거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거주 기간은 최대 6년. 요거는 조건이 6년 정도의 조건을 갖다 붙였군요. 최대 조건은 6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자녀 한 명당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2자녀의 경우 4년 연장이 가능하다. 결국은 최장 10년 더하기 자녀 수에 따라서 4년 정도 더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4년 정도를 거주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제 도표를 통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는 총 4가지의 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공공임대가 있을 거고, 국민임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가 있을 거고, 행복주택이라는 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표에서 나타났다시피 처음에 이 임대주택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과연 크게 먼저는 분양 전환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따졌고요. 그랬을 때 공공임대 하나만은 분양 전환이 5년 내지 10년 정도 거주 뒤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국민, 영구, 행복주택은 보다시피 분양 전환이 안 되고 임대료서 그 수명을 다합니다. 다음 임대료를 놓고 이제 물론 월 임대료는요 일반적으로 일반 임대주택 시장보다 훨씬 싸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시장을 월 임대료를 비교해보면 공공임대는 분양으로서의 전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높은 편에 들어가요. 여기서 높다는 것은 이 4개의 임대주택 중에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보통에 들어가는 거고요. 영구임대나 행복주택은 굉장히 낮게 그 임료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싸게 가서 사는 분들은 뭐 월 6만 원, 7만 원에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니까 뭐 앞으로 주택 이렇게 영구임대 정도 들어가면은 평생 주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거주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최장 10년 거주 후 분양하는 그런 임대주택이 공공임대고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영구임대는 최장 50년, 그 다음에 행복주택은 최장 10년 더하기 자녀 하나당 2년씩 14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공공임대든 국민임대든 영구임대든 행복주택든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 쭉 가면 뭐예요? 다들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만이 우선 해당에 들어간다는 거.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상을 볼 것 같으면은 공공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세대주예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주 및 구성원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령가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영구임대고요.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그 다음에 노령가구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헷갈려 했던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쭉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자,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다주택을 갖다가 이제 철두철미하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이제 다주택자들을 죽이는 현재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주택시장은, 갭 투자나 다주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쉽지 않을 거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그런 이변이 오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고 보시고요. 이제는 임대주택 시장을 갖다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찰하시고 또 살펴보셔갖고 무주택자이면서 이 임대주택 시장에 되시는 분들은요, LH 사업본부의 그 청약센터를 갖다 수시로